하루 10분 디지털 경제 뉴스 디지털투데이 데일리픽입니다. SK텔레콤이 올해 1분기 매출 4조 7,805억 원, 영업이익 3,888억 원, 순이익 5,720억 원의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보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7.4%와 29% 증가했으며 미디어, 보안, 커머스 등 비통신 사업이 성장을 견인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UIT로 부르는 비통신 사업 관련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6.7% 증가한 1조 5,21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64.1% 증가한 1,034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비통신 사업 매출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1.8%에 달합니다. 이동통신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한 2조 9,80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상용화 만 2년을 맞은 5G 서비스는 1분기 말 기준 가입자 674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한편 KT는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6조 294억 원, 영업이익 4,44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3.4%, 영업이익은 15.4% 증가했습니다. AI 및 DX, 미디어 컨텐츠 등 플랫폼 사업의 가파른 성장세와 더불어 5G, 초고속 인터넷 등 기존 주력 사업의 확대 등 균형 잡힌 실적 개선의 결과입니다. 1분기 말 기준 5G 누적 가입자는 440만 명으로 후불 휴대폰 가입자 중 31% 비중을 차지합니다. 유선 전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0.3% 줄어들며 감소세가 크게 둔화했습니다. 업무용 유선 전화 가입자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정액형 상품 등의 판매 호조로 매출 감소세가 안정화됐습니다. 초고속 인터넷은 전년과 유사한 5,032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애플 M1 프로세서를 탑재한 맥북 에어 출시 이후 올해 디자인을 완전히 바꾼 신형 맥북 에어의 출시가 예고됐습니다. 애플 전문 소식통 존 프로서가 공개한 영상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맥북 에어 디자인 중 가장 큰 특징은 변경된 폼 팩터입니다. 기존 맥북 에어가 뒤는 두껍고 앞으로 올라올수록 얇은 쐐기형 디자인이었다면 신형 맥북 에어는 앞뒤 모두 같은 두께를 갖는 평면 디자인으로 바뀌었습니다. 흰색 디스플레이 베젤과 키보드를 제공한다는 점, 그리고 7가지 다양한 색상의 제품을 선보인다는 점에서 최근 출시한 24인치 M1 iMac의 디자인과 닮았습니다. 외부 입출력 포트는 기존 맥북 에어와 마찬가지로 USB-C, 썬더볼트 포트 2개만 제공합니다. 맥세이프 전원 포트가 별도로 장착되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메인 프로세서 역시 애플이 자체 설계한 M1 계열 프로세서가 장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역시 M1 iMac처럼 소폭 개선된 마이너 업그레이드 버전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존 프로서는 그러나 추정 디자인 외에 구체적인 제품 사양과 출시 시기 그리고 가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소니의 신형 콘솔 게임기 플레이스테이션 5의 공급 부족 현상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플레이스테이션 5 공급 부족 상태가 올해는 물론 2022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면서 소니의 콘솔 게임기 판매 목표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소니는 지난 4월 올 1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 PS5 누적 판매량이 780만 대 가량이며 올 연말까지 1480만 대를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올 들어 잇따르고 있는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로 이러한 소니의 계획이 달성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에 코로나19 위기 추세 감소로 재택근무 및 원격 수업 수요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같은 수요 폭발 현상이 재현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충분히 만들 수 없고 만들어도 잘 팔리지 않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콘솔 게임기 공급 부족 현상을 소니만 겪는 것은 아닙니다. 닌텐도 역시 반도체 부품 부족으로 생산 일정을 변경하는 등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닌텐도는 연간 콘솔 게임기 판매량을 올해는 2,550만 대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감소한 수치입니다. 네이버가 세계 최대 웹소설 플랫폼 와패드 인수를 완료했습니다. 와패드 인수 규모는 약 6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500억 원입니다. 와패드는 매달 9천만 명 이상 사용자가 방문하는 세계 최대 웹소설 플랫폼입니다. 이번 인수로 인해 네이버는 웹소설 사용자 1위 와패드에 웹툰 사용자 1위 네이버 웹툰을 합하여 월간 1억 6,600만 명의 사용자를 확보한 글로벌 플랫폼이 됐습니다. 특히 창작자 570만 명, 창작물 약 100억 개 이상을 보유해 다양한 국가와 취향의 독자들을 만족시키고
양질의 원천 콘텐츠를 통해 IP 비즈니스에서도 시너지를 낼 전망입니다. 네이버는 향후 웹툰의 웹소설화, 웹소설의 웹툰화도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글로벌 영상 사업을 펼치는 스튜디오 N, 와패드 스튜디오의 협업도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블록체인 미디어 스타트업 22세기 미디어가 이세돌 9단이 인공지능 알파고를 꺾은 대국을 대체불가 토큰으로 발행해 경매에 붙입니다. 이번에 발행한 NFT는 알파고와 네 번째 대국 모습과 신의 한 수로 평가받는 178수가 표시된 기보를 배경으로 촬영한 이세돌 9단의 사진과 서명이 담긴 동영상 파일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세돌 9단 NFT 경매는 11일 오전 10시부터 18일 오전 10시까지 NFT 경매 사이트인 오픈시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세돌 9단은 이번 NFT 발행이 바둑캐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의 재미난 하나의 사건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알파고와의 대국을 담은 NFT가 예술적 가치를 지닌 소장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참 기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영국의 대표 우편회사인 로열메일이 대형 드론을 이용한 항공 우편 서비스에 나섰습니다. 영국 로열메일은 자율비행 무인 항공기인 드론을 이용해 우편물을 비롯해 코로나19 검사 키트, 개인 보호 장비 등 경화물 운송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드론 우편 서비스는 영국 남서부 실리 제도 등 도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합니다. 운영 성과를 검토한 후에 대상 지역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항공 우편 서비스에 투입되는 대형 드론은 쌍발 엔진을 갖추고 최대 100kg의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대형 드론입니다. 대당 가격은 2만 달러가량으로 알려졌습니다. 왕복 비행 거리는 약 220km에 달하며 전체 비행 시간은 평균 2시간이 소요됩니다. 간이 비행장마저 없는 작은 섬일 경우 대형 드론에서 우편물을 분리한 후 수직 이착륙 드론을 이용해 배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배달의 민족 운영사 우아한 형제들은 전국 유명 식당들과 손잡고 인기 메뉴를 가정 간편식으로 만들어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정 간편식 제품 브랜드는 배민의 발견으로 정했습니다. 11일 처음 공개되는 1호 제품은 강훈 사장님의 800집 쫄갈비입니다. 11일 오후 6시 배민 쇼핑 라이브에서 첫 라이브 방송을 통해 공개되며 이후 배민 쇼핑 라이브와 비마트에서 독점 판매됩니다. 배민의 발견은 추후 배달의 민족 이용자에게 직접 동네 맛집 추천을 받는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수요와 의견이 좀 더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선정 과정을 업데이트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 이용자 리뷰를 가족과 관련된 키워드, 맛과 관련된 키워드, DIY와 관련된 키워드 등 다양한 기준으로 분석해 숨어있던 배달의 민족 맛집을 발굴하는 데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11일 상장한 SKIE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상한가는커녕 시초가 21만원보다 낮은 15만 4,500원에 마감했습니다. 공모주 청약에서 81조 원의 증거금이 몰리며 올해 최대 상장 종목으로 불렸던 SKIE 테크놀로지는 첫날 거래에서 26% 이상 하락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주가 하락은 개인 투자자 매도세와 함께 전반적인 배터리 업계 약세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장 초반 외국인의 대량 매도가 주가 하락을 결정지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이익 실현 기대감이 높은 개인 투자자들도 매도세에 뛰어들면서 주가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상장 당일 뉴욕 증시 하락, 나스닥 지수 하락 등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도 SKIE 테크놀로지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